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모든 이슈를 다뤄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수익을 내보는 방송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든 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 바로 미국 대선 소식이죠. 트럼프 대 조 바이든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실 때 전략을 분명히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공약을 조 바이든 후보가 아직 대선 당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전략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고 수혜주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무 선생님 만나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11월 3일이 정말 중요하다, 디데이다 라고 했는데 디데이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결과가 따단하고 나오진 않았는데 이미 조 바이든 쪽으로 승패는 기울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뒤집혀질 가능성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조작됐다, 불법이다 하는데, 이번에 조지아도 지금 동률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는 한 11월 6일, 그러니까 오늘 지나서 한 다음 주 한 중반 되면 거의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수혜주는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새해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영향을 받고 신년 정책에 따라서 그 해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리잖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배팅 전략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을 설정해서 오늘 캐시코트의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11월 6일 금요일 장 기준으로 캐시코트렐이 장중에 좀 상승을 했다 흔들렸어요. 그때 트럼프가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는 가짜 뉴스 수준 같고 그냥 물줄기니까 그러니까 270표가 선거인단은 넘어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안심할 텐데 아직도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혹시나 뭔가 또 심지어는 내부 소요 사태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와요. 근데 이미 판은 엎어졌다. 이제는 시간이 해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시장은 요새 움직이는 거 보면 그쪽은 안 보는 것 같아 이제. 트럼프 쪽? 그러니까 그런 판이 꺾여갖고 변동성이 다시 불확실성, 또 법률 리스크 이거보다는 계속 앞을 보면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판에 캐시코트의 상한가 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기후협약에 다시 바로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협약,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게 곧 미래 트렌드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장주 성격 갖고 있는 캐시코트레, 그리고 이제 이게 확산되면 이건산업이나 한솔홈데코나 그 다음에 캐시코트레의 지주회사 KC홀딩스, 그린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대선 이후에 조 바이든 후보의 그 공약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움직이게 될 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자료를 삼고 있는 제 오늘 내용은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을 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이런 자료예요. 이 자료에 기반을 해서 같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서 바이든 후보 하면서 KC 그린홀딩스 그리고 KC 코트렐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난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국제협약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8월 기후협약이죠. 그런 기후협약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탄소 배출권, 친환경 이쪽이 부각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뀌는 그런 건 뭘까요? 영향을 받을 만한 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이제 그 화석 연료, 배기가스, 뭐 여러 가지의 규제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이 환경 그 점수라고 그럴까?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이 정도 사서 그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강화가 되겠죠. 점점 더 되면.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은 2035년까지 뭐 이제 그 완전히 다 전기차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화석 연료에서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에서 오존층 파존시키고 이게 곧 뭐 홍수라든지 뭐 그 추위라든지 심지어는 이러한 그 이상 그 뭐 코로나19 박테리아도 이게 독해지는 것도 이런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재해들이 네. 환경 때문에 나온 거라고 판단해서 요번에 기후 협약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우리가 사는데 연결된 모든 생활용품이나 자동차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시장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 선생님 근데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그거를 줄인다라고 하면 화석, 석탄 이런 연료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조금 더 그 사업을 키우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바이든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사업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분에 탄소 배출 제로 달성.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탄소 배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들을 이미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수소나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연기관차도 있는데 그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직 수소 전기차는 기존 하다니까. 그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한꺼번에 확 가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포인트제가 형성될 거예요. 탄소 배출 포인트를 얼마 획득하면 요 정도 봐줌. 그 옛날에 도쿄인가 거기서 이 배출권을 주고 돈 주고 살 수 사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시장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공장이나 그걸 바로 엎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가서 이 환경 오염된 것만큼 배출권에 그 할당된 거를 사갖고 퉁쳐주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출할 때도 무슨 어떤 면에서는 가성비 같이 어떤 그 제품 어떤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용량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 그럴 때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획득해 갖고 판매가 가능하게끔 이게 점점 규제가 높아지면 비용 이걸 조달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련된 포인트나 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먼저 급등하겠죠. 그게 벌써 케이시코트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게 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자, 목재, 농업 이런 부분에도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곧 전기 배터리 관련돼 갖고 그러면 화석 연료보다 배터리로 많이 이동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기후 협약이 전기차, 배터리, 농업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배출권 시장에 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후 이상에 따라서 연결되는 환경 관련된 관련주들 이런 게 다 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종목이 방대할 수는 있지만 먼저 압축해서 기후협약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된 것들이 먼저 가고 이게 점점 농업 그 다음에 이미 전기차나 수소차는 이미 한 단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확산 그리고
배터리, 수소차, 전기차 하면 이게 또 전장을 건드린다고. 전기, 자동차, 부품단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이미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친환경을 우리가 좀 더 육성을 하게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건 태양광 패널, 뭐 풍력. 물론 풍력 관련된 거 뭐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좀 지금 투자해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근데 갖다 대해서 우리가 KC 코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오늘 10,000원이야. 어? 선생님 이거 12,000원까지 간다고 하셨잖아요. 12,000원인데 그러면 아니 시작점이 4,000원에서 5,000원대부터 시작한 거라고. 저점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금년도 8월 달에 이 종목을 바이든한테 배팅해서 투자한 스마트 투자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4,000~5,000원이라고. 그럼 벌써 그 지금 현재로는 더블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부터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료 때 팔자 해서 바이든이 확정됐어. 파리 기업에 들어가 재료 노출하고 때리는 게 난 12,000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선생님 왜 하필 장 마감 전에 땡겼을까요? 그것도 월요일에 점상 갈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요새는 그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따라 붙을 때 엎어버리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00원부터 한 12,000원 정도 수준은 나는 트레이딩 수준이지 스마트 투자자가 투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투자자라는 거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싸게 그게 미래의 상황과 또 자금력에서 판단해서 살 수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보의 파워나 비대칭성으로 남들은 3개월, 6개월에 아는 거를 난 지금 아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나 내부자 정보를 알면서 하는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나는 스마트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산화탄소 배출권, 파리 기후협약, 바이든한테 배팅했다면 벌써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친 에너지라면 나는 이제부터는 비율 매도다. 뭐 KC 코트를? 그리고 오히려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도 시젠과 그 다음에 랩지노미스 간 다음에 수젠텍, PCL, EDCG 하면서 확 확산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KC 코트를 다음에 KC 그린홀딩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건사람 목재 그 다음에 또 배터리 관련된 종목에서 부품단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서 같이 또 쫙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이니까 풍력이나 태양에 같이 가지만 풍력 뭐 종목들은 이미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 삼강 NMT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거를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보는 기준인데 120일 동안의 평균가 102평선에 각각이 갖고 있는 종목이 120이 10,000원이야. 15,000원이야. 그럼 50% 이겨. 그럼 아직도 여력이 있어. 더블이야. 위험해. 더블부터 더 가는 거는 트레이딩 하자. 그리고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일단 팔아놓고 다시 보자. 근데 나는 120에서 밑에 있어. 그런 건 사자. 그리고 121선에서 뭐 한 10,000원인데 한 12,000원, 14,000원, 20~30%다. 그럼 거래 들어오는 순간에 그거는 너무 높은 거 팔아서 낮은 거는 상대 수익률 순환 속도 이런 것들. 전에 유비케어가 급등했을 때 그거 팔아서 뭐 비트컴퓨터나 녹십자이면서 급등할 때 웰빙 가거나 뭐 이런 거 같이 이러한 상대 속도 전략의 이러한 흐름에서는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이제는 바이든 기후협약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테마라고. 그럼 거기서 살짝 움직여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무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먼저 거길 들어가면 근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바이든 테마와 우리가 집합 보면 교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네네. 다른 테마가 같이 섞였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저는 하나 생각나는데요. 뭐?
뭐, 왜냐면 나무도 심고 뭐 그럼 씨도 뿌려야 되고 왜냐면 우리도 식목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 이슈가 더 나오면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정권에서 어쨌든 그럼 대북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아시아 종묘? 감이 좀 있어. 맞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또 하나는 나무 살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무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떤 살림 지역을 제지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거든. 대림제지. 뭐 제지나 아니면 이 임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런 회사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팔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 그런 것처럼? 아니지. 그런 거보다 친환경 콘덴서 같이 친환경 상품, 친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하다 보면 포인트제가 생길 것 같거든.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이나 회사를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에서 앞으로 ESG 펀드가 생겨요. 네네. ESG. 그럼 E가 인바이런먼트거든. 네. 그럼 그거 점수 많은 회사들은 그 포지티브 투자 전략으로 집중적으로 점수를 많이 줘서 그 종목만 사게끔 만다. 그린 뉴딜하면 종목 찍히듯이 이런 포인트제가 같이 그런 게 형성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복합제로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땅이 많고 임야가 많아. 그러면 성창기업 지주가 있어. 또 이건 산업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저기 그 세계적으로 그 임야 한솔 그룹의 종목들, 한솔 홈데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회사들과 그 다음에 성창기업 지주는 옛날에 유명한 투기 작전 종목 중에 하나였어. 땅 많으니까 임야니까 뭐. 근데 그게 또 부산 지역에서 이제 물류, 항만, 북방. 그렇지. 그런 게 연결돼서 이산화탄소 배출권하고 북방 물류하고 해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낄 수 있는데 아직 안 움직여. 그러면 이 위치가 120의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그래서 너무 높으면 이미 다 알면서 이제 약간 좀 발 헛디는 순간에 20-30%는 흔들었다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 위치가 높다는 건 사실 그만큼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120이 그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문제는 빨리 움직였다가 아차 20-30% 순식간에 급락할 수도 있어. 그거 못 맞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C코트를 나는 9,500원 대드 잡겠어. 이제부터는 상한가 아니면 10,000원을 대드 잡겠어. 대드가 익절가 혹은 손절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중에 10,000원, 12,000원, 15,000원 갈 것 같아. 근데 10,000원을 일단 깨면 내가 갖고 있는 게 1,000주, 500줄 끊었다가 다시 10,000원, 뭐 애매하게 9,500원 돌파했다가 10,000원 돌파하면 10,000원에 다시 사면 안 있더라도 일단 끊어보겠어. 그리고 2,000원 정도 갑자기 조정 진폭하는 거야. 그래서 한 7,500원, 8,000원까지 훅 떨어져. 뭐 전체 시장이 갑자기 다 가지 않고 또 급락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거는 판 거 다시 껴넣겠어. 요런 리스크 관리나 요런 거를 하게, 그러니까 120 이격이 높은 거는. 그런데 120 밑에서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냅둬버리겠어. 이게 조정하더라도. 아니면 높은 거 팔아서 낮은 거 사갖고 다음 순환을 노리겠어. 이런 기술적 스킬을 이용할 뿐이지, 갈 때는 이렇게 급등 종목들은 반드시 선도준대. 그러려면 각도가 무너지면 안 돼. 올라가는 각도가 이미 120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각도하면 21선 깨는 순간 벌써 늦었어. 그럼 이런 종목들은 3일선, 5일선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트레이딩에서 전문가적 감각이 있거나 전업 투자자에서 가끔가다 일하다가 내 주식 얼마 해갖고 HTS 끼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냥 단말기 딱 놓고 장 열릴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빼고는 다 들여다보는, 딴짓 하자도 모니터를 계속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용이라고. 이격이 높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실전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기후협약 관련주는 바이든 관련주로 나는 이미 다 노출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상대 속도를 찾는 게 좋고, 또 복합제로 연결돼서 아직 안 간 거를 실전에서는 찾는 게 어떻게 하냐 할 때 북방 물류 목재,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보고 싶네요. 네,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들 확인해 보면 KC 코트레 오늘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후발주로 KC 코트레 KC 코트레 말씀해주셨고 KC 그린홀딩스가 후발주자로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 외에 다른 섹터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임야, 뭐 나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성창기업, 이건산업, 뭐 한솔 그룹주들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뭐 이런 쪽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그럼 이쪽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뭐 물론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전기차나 배터리나 수소, 풍력 특히 뭐 CS 윈드나 뭐 이런 것들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CS 윈드가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 미국 시장 확대 일단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거론되는데 월봉으로 보면 벌써 거의 햄버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높이 올라간 것만큼 분기 실적 2번 정도 확인해 볼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CS 윈드. 네. CS 윈드 112610. CS 윈드. 얘를 나는 일봉으로 보지 않고 얘를 월봉으로 한번 보겠어요. 네, 금요일자 기준으로 11만 3천원 6.1% 그러면 올랐어요. 여기 보면 고점이 14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조정했다가 지금 계속 11만 원. 그러니까 지그재그 조정한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바꿔봐. 오,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얼마에서 오른 거야? 3만 원? 그러니까 2만 원대 안에서 14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볼래. 2만 원짜리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 11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치 분석, 종목 분석, 매출 분석을 해요. 1년, 그러니까 이게 2만 원대에도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단에 7,900억에 600억이야. 네. 그게 2만 원단에서 거래되는 때야. 근데 매출이 한 2천억 늘었어요. 9,900억. 네. 그리고 순이익도 한 300억 늘어서 900억인데 이게 5배 갈 만한 에너지야. 나는 그러니까 분위기나 그냥 어떤 에너지가 거기 붙어서 또 정부의 정책 발주 또 힘 실어주고 뭐 이렇게 갖고 테마를 탔다. 테마 타서 내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선거 지나서 볼래? 이 종목은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새롭게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나는 이제 중간 정도 왔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바이든 정부와 네. 이산화탄소 배출권 테마 말고도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딱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북방 얘기하잖아. 나는 바이든 정부 때 이것도 소설 쓰는 것 같은데 금강산강하게 제기할 것 같아. 그러면 바이든 정권 때 정부 이 때. 북한 관련돼서는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북방 전략이라든지 바이든의 그 정책은 나왔어?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게 틀어지게 된 것도 탑다운 방식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치. 실무진들이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끼리 만나서 굉장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지는데 이게 속빈 강정인 거죠. 아주 중요한 점 얘기했어. 근데 바이든의 공약에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진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뤄내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햇볕 정책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이력을 보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욕 먹겠지만 바이든은 바지 사장 같아 나는 솔직히. 뜨든 나이도 있고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원회 비슷하거나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 같아. 이게 버텀업 방식이거든. 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차기 인선에서 이제 북방 쪽, 외무 쪽 뭐 이러한 쪽에
인선이 어떤 분들이 되냐가 난 이제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너무 스트롱. 그러니까 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트윗으로 잘라버려. 맞아요. 스트롱맨. 응? 그래서 초기 인선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트럼프. 그 나가갖고. 다 욕해. 다 욕해. 완전히 정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책도 쓰고. 네. 폭로한다 그러고. 근데 바이든 정부는 실무진이 무서울 것 같아. 실무진들이 힘을 선생님 그러면 상원과 하원의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견제구가 들어오면 이제 단기간에 세금 부여하거나 또 이래서 기술주도 뭐 이렇게 해서 뭐 골드락스 랠리다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 같지만 네. 내가 가장 중요해 보는 거는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이 대통령의 스트롱맨의 권력 파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다. 또 그분이 그렇게 조용히 갈 것 같다. 막 설치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공격하고 이러지 않고 대통령이에요. 설친다니요, 선생님. 물 흐르듯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런 행정부의 힘으로 뭔가 하나씩 해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힘이 아니라 조직의 힘.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 말들을 많이 수용하고 따를 것 같아요. 그럼 대북 정책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주요 개사상 전밥 회상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같이 아까 가장 톱다운 방식의 스트롱맨 해갖고 판문점 회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노이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게 뒤집어 놓고 결렬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 같아 나는. 팔로미 스트롱맨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밑에 단에서 어긋나니까 이게 다 엎어버린 거야. 그런데 바이든은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표현한 사람이야. 근데 트럼프는 나의 아름다운 친구. 이게 단어하면 불량배 그러면 막 격렬할 것 같지. 네. 아니야 나는 이게 정반합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이 대북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판이 깬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인정 안 하겠다. 다 해갖고 그 싸그리 없애라. 이 개념이었거든. 절대 북한 안 그래.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나는 인정할 것 같아.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있는 거 인정해줘. 이미 만든 거 더 만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있는 건 인정해줘. 그래서 세계적인 기구의 감시 기능 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은 절대 안 되고 일부분은 감축한 핵 감축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시스템으로 중국, 일본 이제 사자 육자 회담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아.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슨 사자야? 본인들이 왔다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지. 이제는 시스템이 운영이 될 것 같아. 국제기구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군축 합의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된다면 종전선언 그 다음에 금강상이나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생각보다 속도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안만 떠들어도 걷어보지도 않았어. 넌 지져라. 나는 스트롱맨한테 얘기할 거다. 친서 보내고, 특사는 그쪽에다 보내지, 우리하고는. 맞아, 우리 약간 패싱 됐었잖아요. 패싱이잖아. 근데, 이제는 바이든 정부 때는, 요 틈새에 어쩌면 빠르게 북한이 우리한테 토스하는, 이제는, 너 들여다볼 때니까. 다리를 조금 놔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그 선거 당일날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오전장이